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이 세계를 이끈다는 소설단의 권태웅의 얘기를 저는 감동적으로 보고 그게 계기가 돼서 민족의 역사와 민족 정신을 연구를 하고 보니까 과연 이 시대가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 그런 세계적인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민족이 지금 정신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민족 정신과 또 역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에 대한 사상을 모아보고 또 과학을 동원해서 이것을 검증하는 좀 이런 시대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저명한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그 세계사를 기본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육사의 교수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우리 조원웅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너무 과찬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상가식단은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는데 주로 뭐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것이고 6번서부터 이제 조금 상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패망하는 이건 한번 그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요. 마오쩌둥 문화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자기들의 전통적인 유교면을 다 때려부신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무려 한 5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죠. 예, 자기들끼리. 근데 시진핑이 그 1대1로와 중국이 그 후진국을 비대교로 전부 가난하게 만드는 그 폐악제. 이게 다 드러났어요. 이미 신문지상에 다 드러났지만 이놈들이 치면은 그 가난한 나라들 후진국들 갖다가 그 인프라 시설 SOC 사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차관을 중국을 중심으로 만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있는데 그거 빌려가라. 그것도 얼마든지 빌려가라.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런데 이자를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공사라도 조금 무슨 진도가 늦거나 못 따른 핑계 대가지고 왜 이렇게냐. 그래가지고 그거 다 차압해버려요. 네, 그 공사를 해당되는 나라의 인프라 사업을 중공이 그 노동자도 근로자도 중공이 쓰고 물자도 좀 중공이 써가지고 중공이 찾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서 식민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 그 나라 1대1에 가입한 나라도 이게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60이 나라가 허기는데 그 나라 전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에 전부 걸리고 그래요. 심지어는 신문에 안 알려졌습니다만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요즘에 IMF 걸리는 것 같죠. 그 은밀히 나오는 걸 보니까 11번 벌써 IMF 들었던 거예요. 우리 한 번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이 생겼습니까? 근데 파키스탄 같은 건 중공을 가장 친밀하다는 파키스탄이 11번 IMF를 들었다는 겁니까? 근데 기타 그런 나라들 많이 생기면서 전부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방에서 뭐냐면 debt diplomacy. 중국이 이런 그 1대1로 사업을 해서 도와준다는 그것은 그런 그 가난한 나라들 개발도상국들 갖다 전부 빚쟁이 나라 만들어가지고 중공 손아귀에 들어오는 소위 그 중공식의 제국주의를 쓴다. 참 비난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 코비드19를 확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 악이다. 예? 그런 비난의 내상이 듣고 그다음에 세계의 적이다. 이유가 이렇게 선언했죠. 그다음 네 번째는 미국에 맞으면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들어오라 아주 조건 시장에 넣는 건 들어오라 해놓고 나서는 전부 뒤로 기술 다 뺏고 완전히 약간 좀 공산당 만한다면 쭉 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다 망하게 하죠. 우리나라 롯데 기업도 들어갔다 얼마나 해먹었어요. 사도 설치한 것도 아주 한 100개의 그 매장을 설치했다가 다 철수를 하고 이 사람이 생돈 5조가 날려버렸습니다. 그 롯데 기업이.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그 반도체 기술 같은 거 못 들어가게 미국이 틀어막고 모든 걸 틀어막으면서 지금 중국하고 신냉전 상태인데 지금 그전에는 미국에서 2001년에 WTO에 들어가는 걸 미국이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가입시켰죠. 일본이나 그 당시 EU에서는 이거 공산국가를 어떻게 세계 무역기구에 개입할 수 가입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시장이 넓어지면 서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좋게 생각하는데 이놈들이 시장에 넓어지면서 돈을 전부 불법과 부정으로 돈 벌어놓고 나서는 뭐 어떤 그 돈을 갖고요. 그 돈을 갖고 뭐냐. 그 달러를 이제 1년에 한 1조 내지 1조 5천원씩 흑자가 막 나니까 그 돈을 모았다가 전부 세계 정복에 의한 하나의 그 나쁜 이제 첩자들, 정보들 여기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조직을 만드냐면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그 그림자 정부를 만듭니다. 마지막 그 섀도우 가버먼트 그런 그림자 정부를 만들고 거기서 중국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에이전트들이 이른바 딥스라는 게 딥스. DPS. 잘 안 알려졌지만 실제 활동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트럼프가 선거에 진 것도 이미 다 알려진 맛이 그날 첫날은 자기가 700만 표 앞섰다 그래가지고 딱 11시 몇 번 들어갔잖아요. 다 이긴 걸 알았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당일 정부가 아니라 우편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3일을 더 줬는데 3일 주는 통에 220만 표가 오히려 트럼프가 졌어요. 부정으로. 근데 그거를 원래 상원의장이라는 그 친구가 그 회의 1월 16일 회의 때 이거 부정이다 그랬으면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안 되는데 이 친구도 중국에서 돈을 먹었는지 어떤지 그냥 무상 통계시키는 통에 그대로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됐던 이런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세계를 정상적으로 일대일로 게 아니라 어떻게 미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돈 풀어가는 북한 애들이 지금 그 해킹 작업을 해가지고 돈을 막 빼고 러시아 로켓 막 발사하는 것도 돈이 어디서 납니까? 전부 매달 몇백만 불어치 해킹 작업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매달.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막 그 로켓 유튜브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미국 의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건 국가를 빙자한 완전히 사기꾼, 국가의 탈옷은 완전히 사기꾼, 국제 사기꾼 조작이다. 저 없애버려야 된다. 하여튼 미국 의회에서 상원 의원뿐만 아니라 하원 의원까지도 결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보셨죠? 얘네들이 마지막에 파산을 선언했어. 그 박진영이 하는 그 해킹의 세계적인 천재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기부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실제로 그 사람은 국제적인 범위니까 이렇게 철저한 장갑이 잡혀갔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걔가 잡혀간 거 알고 김정은이가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 연두교수 같은 거 얘기하다가 울어버린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없거든요. 자기들 비밀 해킹으로 만드는 그 돈이 반이 또 증발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또 해먹으니까. 이래가지고 북한은 이러지도 뭐. 저도 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북한과 같은 그런 체제는 안 돼. 우리 민족이 개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만 붕괴돼서 새롭게 돼야 우리 민족의 그 명예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5년간 그 공산치하에 있게 된 것도 너무 호화호식하니까 한번 맛 좀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응징으로 옵니다. 참 앞에 그 대통령이 좀 억울하게 뒤집어 써가지고 고생돼 있지만은 하여튼 그 5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유시민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뭔가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대로 정신을 의식을 되찾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리가 멉니다만은 인류는 지금부터 인류가 아니라 유인한 상태죠. 유인한 인간의 형태인지 원숭이 상태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그 오래된 화석, 그 해골바지 화석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세계 문화사 하면서 쳐보니까 아주 오래된 것은 750만 년 정도 있다 그래요. 물론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그 카냐, 케냐 지역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540만 년 전으로 봅니다. 540만 전에, 근데 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왼숭이 형태 인간이든 뭐든 다 아프리카인데 20만 년 전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고고학적으로 무슨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슬기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좀 더 슬기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 인류를 고고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 앞단계를
호모 사피엔스라는 일반 사람 또는 일반인 인류라고 합니다. 인류가 이제 20만 년 내지 20만 년 전에서 19만 5천 년까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 19만 5천 년에서 20만 전에 인류의 해골 화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이동하는데요. 7만 년에서 6만 년 전에는 지금 지금 현재 동남아죠. 동남아하고 호주까지 왔어요. 근데 호주를 사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저는 이거 보다가 처음 알았는데요. 어떤 호주와 동남아까지 이제 인류가 오게 되고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4만 년, 3만 년 전에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칼 호수 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에 그 인류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또 이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되고, 왜냐면 여기서 바이칼에서 내려오다가 여기 만주 쪽을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로 내려오고, 일부는 올라가서 이 북해 쪽으로, 북극 쪽으로. 일부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서, 물론 여기 이제 사하공학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이 베링해가 그 당시 맞으면 그 물이 많지 않고 또 얼고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지고 알래스카를 갑니다. 이게 알래스카가 나중에 뭐 미국이 720만 불 주고 사들긴 사들었는데 요즘은 또 다시 푸틴이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일부는 이렇게 해서 북미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쭉 살아가지고 이제 북미, 중미까지 거쳐가지고 남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칼하우스에 있는 이런 그 종족들이 우리하고 막 비슷하다 그러죠. 만약 브리아트 지역이나 지금도 유전적으로 거의 99.9%를 똑같아요. 말도 한국말하고 비슷하고 문부지가 어순도 비슷하게 쓰고 그러는데, 저는 다 우리 이제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가가지고 멕시코 쪽 같은 데 보면 손성태 교수가 보는 것 같이 거기에 유물유적에서 태국 마크가 나와요. 태국 마크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인류의 쉬운 민족이에요. 이 세계의 쉬운 문명을 다 만든 겁니다. 이 환단고기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환단고기 하는 사람들이 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국뽕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는 소위 정식으로 배웠던, 대학에서 배웠던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나오면 전부 국뽕이니 뭐니 이러면서 아주 좀 웃은 소리를 하는데, 전부 그 소리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재미난 건요, 이 얘기 아마 들으신 분들은 쓸지 모르겠지만, 태평양 바닷가에 지금은 없지만은, 무라고 하는 큰 대륙이 중국 대륙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언제 없어졌냐는 시기에 따라 사람이 다르지만, 지금부터 1만 5천 년에서 1만 2천 년 사이에, 여기 이제 이 지형이, 바닥 지형이요, 탄산가스가 막 나오는데 뽁뽁뽁 튀어나오게 말이죠.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수면 밑에도 자꾸 탄산가스가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꾸 쪼개지니까요, 지진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만 2천에서 3천 년 사이에 이게 이 대지가 전부 불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대륙에는 막 그 당시 10개 민족이 있었다고 해요. 10개 민족, 5개 종족이 다 있었고, 6,400만 명이 여기 살았는데, 거의 다 바다에 물귀신이 된 거죠. 근데 일부는 살아서, 맞으면 이쪽이 중남미 쪽으로 가가지고, 마야족의 원중이 이렇다고, 일부는 막 이렇게, 맞아, 인도를 통해가지고, 인도 대륙에 떠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지금, 맞아, 파미르 쪽으로 가서 사게 됐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무대륙 다음에는 이제 마고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의 부도지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부도지에서. 예. 한국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신라 시대 때 나온 거지만, 어떤 고고학적인 그 얘기를 다 나온 거야.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믿느냐 그럴 텐데, 무대륙이 존재했다는 것이 현재도 이게 있어요. 바닷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조금 말단에 에나구니의 섬인데, 이 바다에 보면 24m에 이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물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게 층계처럼 되고 뭐 자로 된 데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건물 흔적이 있고. 그러니까 무대륙에 분명히 문명이 있었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이런 유적이 남아있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이런 문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문양이 되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리 그 선조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항상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을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태양신을 숭배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얘기가 이미 신라 시대 때 맞으면 눌지마리칸 왕이 아닌데 눌지마리칸 때에 그러니까 AD 3세기 4세기 경에 더 나가면 이제 5세기 경에 당시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재상의 아들이 백계열 선생이 있는데 백계열 선생이 부도지를 쓰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는 박재상 그분이 쓰신 거다 이렇게 보지만 그 아들이 쓰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요. 1953년 이 영해박 씨의 후손들이 이 부도를 쫙 갖고 있었어요. 부도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박금이라는 여자가요.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33년 후에 1986년에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영문은 섬도 안 해져가지고, 이와 같은, 제임스 처치우드가 얘기했던 것이 실제, 우리는 벌써 AD 4, 5세기에 부도지에서 그것을 쓰고 있다. 이 부도지라는 것은 무슨 마고의 나라라든가 하늘나라, 하느님이 계셨다는 그런 것이 벌써 우리가 하늘신앙이 이 부도지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마고성이 어디 있었냐? 지금 말하면 파미리고원 일대 여기서 널리 퍼져서 산 것이죠. 예? 그래서 약 14,000년에서 9,000년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마고 단계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선 이 마고에 대한 설화나 신화적인 얘기를 김선호 화백이 직접 그리셨어.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여러 떴는데 아주 잘 그리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고에 보면, 마고의 자식이 궁이소위, 궁이소위 자식이 황궁, 청궁, 백서, 흑서, 요 황인종, 요거는 이제, 코성이나 살짝이 약간 푸르스름한 사람들, 또 백인이고 요거는 흑서인데, 우리 부도지에 보면은, 마고 시대에는 인간의 성이 지금처럼 여자, 남자로 딱 구분되지 않고, 맞으면 여성과 남성의 혼전한 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난 그거를 이제 우리 김상희 박사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 듣고 난 동성애 애들 보면 다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들로 나 생각했거든요. 아주 난 경례를 하는데, 그러는 마고지에 이미 그 당시에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뚜렷한 게 아니라 한 몸에 여성의 인자와 남성의 인자를 같이 갖고 있었다. 오늘날 보면 동성애적인 기운이 마고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를 딱 김 박사가 지적하는 거 보고, 그게 또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나 하여튼 일반적인 생각에, 여자,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도무지 저는 상식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를 보는 사람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을 여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이 다 삐딱해, 빼딱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맞으면 우리 자유세계의 그러한 이념을 갖고 있지 않고 되게 공산주의자구만 해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빼딱한 생각. 어떻게 여자가 남자 노릇하고 남자가 여자 찹니까?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이나 카나다에 있었어요. 어느 빵집에 가는데 딱 두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결혼 케이크 좀 만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이미 빵 주무시러가지고 그걸 언제 온다 그러는데 안 만들어줬어요. 빵을 안 만들어, 결혼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여자 하나는 신랑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고발해가지고 그 빵가게 주인이 엄청난 몇백만 불의 벌금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빵가게 망했죠. 이제 이런 현상이 소위 좀 배부른 나라, 좀 유복해지는 나라들에서 그 같은 성구별이 없어지는 거, 이게 인간의 양심과 모든 도덕적 판단에 이건
남녀의 성구별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그 이상한 그 젊은 애들, 이상한 그 종족들이 특히 그 뭐야 가수라든가 이런 텔레비에 나오는 애들이 말이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고 신앙이 중국 같은 데는 서왕모라 그래죠. 서왕모에 가면 이제 망고 동치할 수 있는 불치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쭉 전해지고, 우리나라는 마고 가운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러시아 같은 데는 이 마코시라고 하죠, 마코시. 그래서 이런 마코시가 러시아 같은 데는요, 이런 인형으로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백상 갈 때 훈침을 통해서 갔다가 돌아올 때 훈침을 다시니까 러시아에서 세관 있던데, 세관 옆에 이런 걸 인형을 판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인형 위에 하나 딱 띄면 요게 나와요. 요거 딱딱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딱 해서 그 달걀이 MBS에서 쫙 달걀이 큰 거에서 작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마고 신앙의 인간 신앙이 된 것이다 하는 걸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 마오 신앙이 세상을 쫙 돌아다니다가 주로 어디서 쉬고 계시냐? 이 티벳의 마오 대성의 수미산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도 여기서 수도하셔서 이 도를 깨달았다 그러시네. 그런데 마오 시대가 지나면 지금서도 이제 9,000년경에 황국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말이 황국이지, 이건 여기서 환인이라는 환인은 하늘님이 하늘님이 인간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7세, 약 3,301년간.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의 병도 없고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나가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신선사상, 그것이 세속적으로 하는 신선사상 같이 보시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정신적 뿌리가 아주 깊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12개 연방체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황국 속에서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 신앙을 떠받드는 그런 신앙 속에서 말하자면 유화강 근처에 그 홍산문화를 중심으로 유한문명이 타고되고 또 황하 문명이 되고, 우리 그 한반도 쪽으로 보면 고조선 문명이 바로 또 유한문명이 돼 있어요. 고조선 문명이, 신용화 교수가 고조선 문명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것이 남쪽 히말라야 산맥 이걸 넘어서는 이게 이제 천산을 넘어가지고 수메르 문명이 되고,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로 가고, 일본의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유대 문명이 되고, 다음에 그리스로 크레타 문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지주 문명을 되고 또 유럽까지 가는 이러한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7,000년 상고서가 지금 세계 문명의 맞으면 4대 문명의 뿌리인 거야, 뿌리. 아무리 중국 애들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를 까부고 어쩌는 애들 다들 쟤들 어떻게 보면 종족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전 세계 인류의 하나의 문화와 문명을 창시해줬단 말이죠. 그런 깊은 뿌리가 있는 우리의 민족입니다. 한국이 12군구 이렇게 퍼져 있는데, 놀라운 거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환국 붕괴도 환국 붕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지만 중국의 사서에도 있어요. 중국의 진서, 당나라 다음에 진나라 때 진서에 여기 4개국에 가는 것이 진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다 그것이 구전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중국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건 황국 다음에 신시 배달 단계 가는데, 신시 배달의 커버란 제1대 환웅이 신지 협덕에게 이와 같은 우주 만물의 이치, 원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이 기록이 당시로 보면 녹도문에서 좀 발전한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것이 이제 신지문자라는데, 신지문자를 이렇게 쭉 바위돌을 세겠다 지금 태백산 바위돌에다 이제 비소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거를 통일신라 때 최춘이라고 하는 고은 최춘이 그거를 어떻게 어려운 한자 전자로 된 최초의 한문의 초기 모습이 전자로 되는 전자를
막 요즘에 보는 그런 그 정상적인 하모니는 그 99, 81에서 81자로서 이거 풀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일이 뭐냐, 일시무시일. 또 끝에 가서 일정무시일 할 때 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제가 가서 이걸 천부경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하신 분마다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책을 봤을 때, 그 앞에가 하나의 생각은 신학적인 것,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으로 우주론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라는 것은 하느님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건 하느님은 시작이 있는 것 같으면 시작도 없는 거예요. 또 하느님은 끝이 있는 것 같으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타난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느님 신앙을 불교 같은 것은 불교식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이런 노장 사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또 일부는 인간 사회에 가깝게 공명을 통해 가지고 유교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정신에서 그것이 다 유파가 퍼져나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일제 침략받을 때 우리가 서울 시대는 그 대종교에서 이른바 이 천부경을 중요 경전을 삼고, 또 이 단군을 신천원도 만들고 하는 민족신앙으로서 크게 영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천부경은 하여튼 황국시대에서 황시대 그 배달 시대까지의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그 우주 만물에 보면서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걸 깨닫으면서 그것을 정리한 그 우주 만물의 그 돌아가는 이치, 우주론, 철학, 이렇게 신관, 이것을 총괄된, 맞으면 요즘에 또 환단고견 사람들 얘기했던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이다. 그래서 그런 신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그거 다 일리가 있다 보고, 내가 현재 개인적으로 내가 천주교 신자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퍼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그런 신앙을 뿌렸다 이거죠. 그러다 우리가 후손들이 잊어먹었어. 후손들이 잊어먹은 걸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정립이 되지 않았냐. 저는 우리 연관을 봅니다. 딱 따라 별개라 보질 않아요. 우리 선조들이 영적인 그 정신계에서 나온 것이 그 후손들이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되니까 다시 유태인을 통해서 그 야베 신앙으로 오고, 또 야베 신앙이 너무 잔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힘으로 다시 발현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1만 몇 년 전의 그 정신자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 끊어 생각하는 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신앙을 미개자보다 샤머니즘을 보는 거, 이것도 난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도 옹졸한 생각이에요. 그 얘기냐면 같은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황국시대가 이제 3301년 지나가지고 완전 환웅을 통해 가지고 홍산문화가 일어나는 배달국으로 이렇게 온다. 그럼 이 배달국을 일으키게 된 그 문화가 그 홍산문화예요. 홍산문화를 일으키는 건 바로 우리 선조들인 그 지지 배달국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이루어진 것이 홍산문화입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다 이게 지금의 땅덩이가 지네들 내몽을 찾아있다 그래가지고 지네거라 그러고 전부 문화가 전부 황하문명으로 내려왔지. 그리고 인류강은 없다고 잡았더지만 그것이 이제 Y자로 계승됐다는 것이 엉터리다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우리 우시라 교수가 이제 반박하고 있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홍산의 중심인데, 여기 홍산은 적방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우아랭 일대. 여기 저 우시라 교수 얘기 들으니까 우아랭이 서울시의 16배 정도 면적이 굉장히 크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홍산문화의 지금 중심 우아랭이지만 조양도 못지않게 많은 게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아랭에 있는 시민과 조양에 있는 시민들이 홍산문화 우리 거다. 우리에서 왔다 이렇게 서로 또 경쟁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좀 우스운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우월행을 중심으로 된 홍산 문화가 쭉 퍼져가지고 주변에 넓게 퍼져가지고 이제 광역 홍산 문화를 이 중국인들이 지금 요하 문명으로 이렇게 별칭을 하고 그것이 제5대 문명이라고 자기들 거다 있다. 자기네 황제들이 만들었다. 완전히 그 아재인식적으로 등치 큰 놈들이 툭 크면 그냥 너무 째째해. 남을 포용하지 않아, 얘들이. 그 그림이 다시 또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요 만리장성을 넘어서는 이 한적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서울대학교 그 김 교수가 쓴 그 동양사 교수, 제 또 매년 후배 되는데 그 동양사 교수로 깐충하게 책을 쓴 걸 보니까 중국인들이 자관 이미 다른 모양치 이 흉노들하고의 전투가 굉장히 많아요. 흉노들하고 힘들고 흉노 다음에 또 선비족이 오고 다음에 또 동어족이 오고 막 그러는데 이 북방민족이 굉장히 괴롭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정이라고 하는 진시황이 일단 그 천안을 천안하고 여기 중원지방 걸 통일하고 난 데는 여기다가 장성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성이 정말 이 산에 가는 데부터 저기 저 뭡니까 감북성에 있는 가원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 쪼가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약 2,700km밖에 안 되는 2,700km. 근데 이거를 명나라 따서 넓혀가지고 약 6,400km까지 넓혀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 공산집권 되어나가지고서는 이게 전부 이게 저 만주에서 고조선까지 연결하고 고구려 선까지 전부 또 더 나아선 발해 선까지 지냈고 심지어는 평양에까지도 연결된 평양선 일대를 전부 중국 거기다 말장선이라 가지고 전부 경지 그 6,400까지 된 것이 24,000개, 25,000까지 늘려놨어요. 그 전 세계에다가는 전 세계 이거는 옥스퍼드 백과사전이나 캠브리지 백과사전에 보면 전부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거 하다가 최근에는 하도 중공하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유치하니까 이제는 그 미국의 아이브리그에서 동양사 시간에 원래 흉노족이 딱 제국 있기 전에 그 전에 그 넓은 동아시아의 유라시아의 대륙을 지금 한국의 선조들이 그거를 지배했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요거 잠깐 나옵니다. 제대로 된 것도 영국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동북공정애들이 워낙 눈 가리고 안 하고 중국 애들이 그래봐야 지금 현재 하는 짓거리들이 진짜 아주 그 인간의 탈을 쓰지 않은 그 완전히 그 짐승 같은 짓거리니까 전부 배척하는 거야.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22개 국가에서 전부 중공이 배척하고 저 인프라 하느라고 돈 빌린 거 다 띄어먹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걸 잡아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1,000억 불로 시작했는데요. 1,000억 불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약 150조 정도 되죠. 우리 돈으로 말하면. 그 돈이요. 지금 약 1,000조, 2,000조. 최근에 보니까 그건 확인하죠. 최근에 나온 유튜브에 보니까 1대1로 가지고 지금 시진핑이가 2,000조의 빚을 지고 있다는 2,000조의 빚. 예. 완전히 망하는 거지 뭐. 지방의 그 부동산 것도 30% 전부 빚 때문에 헌다 망했지, 뭐 원다 망하고 다 망하고. 중국 경제적으로도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지만, 대개 이제 신석기 시대지만, 이때부터 우리 당군조선 시대부터는 청동 시대로 오는데, 이 앞에 홍산만원 정신 우에는 전부 연대가 오래되죠. 세계 지역의 우에는 여기가 이제 황국 시대가 되고, 요 흑룡하나 조보고 홍산까지는 요것이 이제 이제 두 개까지 요 그림이 어쩌면 두 개까지 황국 시대고, 요 밑에서부터는 요것이 이제 배다 시대가 되고, 요 하가점 하층 문화하고 요거는 당군 시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형태가 같은 예면 이거 지역적으로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배분을 하면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요. 세계 제5의 유화문명론이 언제 얘들이 딱 얘기하느냐. 요건 아직 안 썼습니다만, 이거 뒤에 있는 거는. 1983년 10월 31일 날 이 여신상을 그 우화령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이게 1983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고고학자는지 공산당한테 무지하게 놀란 거죠. 이런 건
자기들은 전혀 없단 말이죠. 자기들은 이런 그 흔히 말하는 그 샤머니즘 같은 그런 소리들은 이런 여선상이고 이런 그 유목민족이나 그런 신앙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에는. 근데 이게 쭉 있거든. 놀라가지고, 야, 이거는 자기들이 마저 아시아에서 최초의 문명으로 알았는데 이런 게 없어. 연대 측정은 자기들 보통 뭐 몇천 년도 앞서거든요. 그런 놀라가지고 이때부터 이놈들이 이제, 그 소수민족을 갖다가 그 역사와 문화를 침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뭐라냐. 세계 제5의 유한민은 우리 한민족 고조선 문명의 시원이지. 결국 우리 고조선 문명이 영인되니까 그것이 시원이지 광안명의 시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2096년간 실제 했었던 단군조선을 갖다 역사 신화로 부인하고 있는 중공회 동북공정은 전 세계 상고사학계의 조롱거리로 완전히 그건 페이크 스토리다, 가짜 얘기다. 이거 이제 흥룡화 이독제서 약 60년에 있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그 취량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요. 집단적으로. 집단치로. 그래가지고 얘네들 뭐냐면 중화 최초 초락천이라고 이렇게 되게 선전하고 있어요. 지을 거라고 말이죠. 이 중국의 그 서토족이나 화족의 그 선조들인 게 아닌데 북방이나 우리 동이족 같은 경우인데 자기들 했다가 떠들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 집단 친옥 시전이 무릎 파가지고 해장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옥으로 만든 그 옥귀걸이, 옥귀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토기도 쓰는데, 토기는 처음에는 뭐라도 딱 박아놓을 수 있게끔 빼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펌펀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같은 이런 유물 요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유물 요정은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화문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좀 중요한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봐야겠습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1983년 10월 31일이 아주 그 딱 부러지는 그 날짜인데, 그때 그 홍산 문화의 그 본격 발굴이 되는 거죠. 여선상을 비롯해가지고, 그 재단, 여러 가지 그, 전방 후원 이런 거라든가, 그 재단의 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적성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중국은 없다, 이거죠. 이런 중국 상고고학계와 중국 공산당 정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20년 지나가지고는 1990년도 초에 1991년 1월 24일 날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1991년 1월 24일 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전 세계에서 선언합니다. 공산당 우리는 정부를 해체한다. 여러 가지 빚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중국과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로 해가지고 개혁 개방해서 살려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년 1월 24일 날 공산당 해체.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의 그 여러 나라 소속가들이 동국가 되고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사태까지도 우크라이나도 동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자들도 보니까 소련도 저렇게 되는데 저는 여러 나라가 연방 상태로 됐다가 이제 분해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실제로 보면 56개 나라다 이죠. 56개 소수민족 결합이 되죠. 제일 많은 것이 한국 있고 나머지 55개소가 이제 소수민족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정체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저 한국하고 중국하고 국교를 맺다 보니까 저도 뭐 네 번을 중국에 저 만주에 갔다 왔습니다만 가면서 백두산을 가면서 야 우리 저 조선족을 보면 너희들은 우리 동포고 백두산 우리 거란 말이니까 이런 공산당 남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북공정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자건 결정적인 것은 1983년 10월 31일 날 그 여인상 발견하고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국교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 조선족들에게 자기들 듣긴 정말 거북한 소리고 그러니까 얘들 이제 역사 문화를 유지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섰는데 이거를 따라 마사하겠다 가지고 하상조 단대공정하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중국의 역사 기록이 나온 것은 주무왕이 상나라 맞으면 벼랑을 쳤다. 그 얘기만 역사든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걸 그럼 그 앞에 그 하상 전부 옛날 얘기로만 알았는데 이걸 전부 실제 역사로
올려놓은 것이 한양대 당내 공정이고, 이것이 이제 1995년에 개혁했다가 96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2000년까지. 그 다음에 2년 지나서는 지금 말한 대로, 전 세계가 좀 공산관이 분열되니까 우선 자기들의 그 중공의 정체를 다민족 통일과라는 하나의 그런 새롭게 정신을 정립하고 난 데는 중화문명 탐험공간이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중화문명의 뿌리가 맞으면 그 홍산문화에 근거를 가지고 막 갖다 홍산문화에 내용 갖다 막 붙이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맞으면 그 오래된 문명처럼 약 자기들도 몇천 명 막 올라뛰지 몇천 년 시대로 올려놓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화주의, 중국식 국가주의를 부리주고 민족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확립하고, 이건 그러면서 종래 사망호제를 설화로 알았다가 그대로 역사 얘기로 살았던 산 얘기다 하고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호제의 그 실제 인물을 다 여기서 오제에서 기껏해야 요순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앞에 사망의 그 전부 실제 인물이고 많은 염제 신농이라든가 그 복희 신농 황제, 그다음에 또 뭐 여기에 그 추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실제 인물이고, 그다음에 그 오제는 이제 황제로부터 전후 계곡 요순, 이거 그 중에서 오제의 마지막 둘만 실제 인물을 알았는데 그걸 전부 다 연대를 막 올려가지고 역사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무려 1만 년 전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한국사는 완전히 그 당군유사는 완전히 신하다가 막 깔고 뭉개고 다 묵사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홍산문화를 이거 독점화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문화는 안 가고 전부 남쪽에 Y자 통로를 통해 가지고 황원문을 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갔던 주장을 중국의 고고의 아버지 그 수빙씨 소병이가 주장하는데 그 제자인 마지막 곽대순이라는 사람이 유화 문명론 주장해. 맞으면 그 유화강의 그 용문이의 종합에 나오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유화 문명은 바로 중국의 황제적인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 동의적이 했다는 얘기를 전부 묵살해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간에 한국인의 발가치를 거기서 또 묵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아까 그 이미 얘기했지만 동북공정 본격적으로 5년간 실시했잖아요. 이 5년간 실시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건 계속 끌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의 당군유선을 역사 신화로 폄하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든 가짜다 이러고 고구려 바로 이거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왜곡해버리고 또 간도 영인권 우리가 간도를 찾아내는데 간도 영인권을 항구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2003년에는 교과서 수정 공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소수민족에 이것 전부 중국 사람 이제 통합 둔갑시켜버리고 또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각국의 그 백과사전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백과사전에 그 내용이 들어가끔 정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그 하원에 하원 보고서가 있어요. CRS 보고서라는데 거기에 이 하원의 보고서에도 이른바 이렇게 자기들 동북공정령이 사실인처럼 기록하게 만드는 그 짓거리를 하죠. 그럼 2003년에 이제 교과서 정하고 2015년 약 12년 전부터는 이 중화문명 선전공정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맞으면 그 공자학원이나 그 밖에 선정기구를 통해 가지고 선전공세를 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맞은 자기들이 맞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든 맞은 종족이다. 이렇게 거짓된 선전을 하는 거고, 쭉 중국 공산당의 중화 패권주의를 노골하면서 이 공자원 이 전 세계 현재 140여 개가 있고 그 500개 140여 개 국가에 500여 개의 개소를 설치했는데 한국도 이게 한국 현재 22개 대학에다가 16개의 그 장소에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요, 대구 같은 경우 이제 3년 전에 들고, 며칠 전에 내가 들었는데, 3년 전에 들 때 대구에는 이 공자원의 총책이
그래서 그렇고 나서 대구만 하더라도 41개, 대구에 한 7개 대학 하다가 41개의 공작원을 들었는데, 근데 얘들이 모르냐 하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력한 대학 아니고서는 그 학생들이 적고 이제 중국에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그 왜 그러냐?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 그 공락금을 안 올리고 그러니까 돈이 딸려서 쩔쩔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작원을 대면은 학교 운영에다가 8억 원 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각 대학의 공작에 들어간 공작원을 받아도 된다면 8억 6천만 원, 8억에다 6천만 원 더 줬어요. 8억 6천만 원을 주니까 속된 말로 대학에서는 그 대학 운영자금이 오는데 8억 6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우리 큰 사업하고 뭐 이런 그 인프라 설치할 때는 8억 6천만 원이 별거 있는데 하지만은 대학 운영할 때는 큰 돈이니까. 그래서 이 공작원을 하는 게 보면 돈 때문에 하는 게 돈 때문에. 그러나 멍뚱그려서 돈 때문에 하지만은 이 중국 애들은 중국 공산당 이념을 퍼뜨리는 겁니다. 뭐냐? 지금 자유민주주의 살아봐야 예를 들면 미 같은 데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니들 백인이 흑인 시비하지 않냔 말이야. 지금도 여전히 경찰한테 막 두들겨 맞지 않느냐.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맞으면 이 인근수적 자유민주주의 문제점, 자본주의 문제점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예컨대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요. Black Lives Matter. Black 흑인 lives 생명이 matter. 그것도 중요하다. 그 BLM이라는데 BLM은 그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를 막 지지하면서 얘들이 막 투표 개수가 잘못해가지고 트럼프 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뛰어들어간 것이 바로 BLM 그 공산당원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뭐 트럼프의 앞에서 열중히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공작원에 연결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국회의사당을 시민을 동원해가지고 쳐들어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 조건까지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 민주당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래가지고 BLM뿐만 아니고 까발, 그 다음에 뭡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좌파 단체들인데 다 그 공작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사실상 광화문 시대 이 공작원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걔네들 그 단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 각 대학에 8억을 갖다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뭐 또 주는 게 아니니까 각 대학에 8억을 그냥 받아주고, 그다음에 매년 여름방학인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의 간부들 있잖아요. 임원 선생님 교수들, 뭐 총장도 통화해가지고 중국을 공짜로 여행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값, 왕복 비행기값, 숙박료, 음식료 다 중국 공산당이 대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뭐 구경시켜주고, 제가 돈을 공짜로 주면서 마시는 그 음식과 술 먹여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각 대학에 8억 이상의 돈을 주자고 이렇게 해서 공산당 그 사상을 막 퍼뜨린 거야. 자본주의 문제가 많단 말이죠. 이 세계를 하나의 맞으면 중국을 하나의 맹방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 그러면 이 갈등도 없지 않느냐. 이 반이 넘어간 거예요. 한국에도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러나 그냥 완전히 이것은 독사 같은 소리죠. 언제 중국에 얼굴이 잘 안 나는데 고과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우리말로 말하면 소병인데 중국식 발음은 수빙치. 이 친구가 황하무용 단일론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군데서 국악적으로 볼 때 황하무용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문화구를 6개로 나눠요. 중국 문화구를 6개로 나눠가지고 그것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단일문명이 아니라 이건 복합문명이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쳐 전부 황하문명으로 다 오게 됐다는 거예요. 황하문명. 응? 그러면서 그 황하문명이 바로
이 아시아의 모든 정신세계, 문명세계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우시라 박사가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피는 게 나옵니다. 이 친구가 말하자면 이 아주 홍산문화, 이 북방문화가 이것이 합쳐서 이렇게 Y자로 내려가서 황함을 해가지고 황함이 꽃을 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라 박사는 이 홍산문화는 원래 이쪽으로 왔다. 만주를 통해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갔지. 일로 가는 건 약 1000년 지나가죠. 1000년 정도 지나가지고서부터 이게 뒤늦게 전혀 안 간 게 아니라 홍산 문화가 융성하고 나서 이쪽으로 퍼지면서 1000년 지나고 나서 황함이 조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거 일치하네 무슨 모르죠. 어떤 간에 우리 동일선들도 우리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배제하려고 지금도 뭐 BTS가 이런 거 중국에서 반대하잖아요. 전부 그런 연관된 사상이죠. 근데 우리 우시라 박사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고각을 연구하지만 그게 아니다. 먼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만들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 갔고 일본으로 갔고 그다음에 천년전에서 인류도 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이게 뭐 이쪽으로도 와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맞으면 타이완을 거쳐서 이렇게 일본으로 갔다 그래서 A자, A자형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이 양반이 우리가 항공대 교수님 뭐 다 아실 겁니다. 이분 강의를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듣고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최근자인데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2021년 나온 11월 16일인데 아마 이건 아직 많이 안 전해진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독일 막스 프랑크 인류사 과학연구소 고고학부에서 합동연구원 세계 여러 유명한 고고학자 뭐 상고상을 이런 사람을 연구해서 같이 발표한 겁니다. 뭐냐? 이 홍산 문화를 만든 그 사람들이요. 그 언어를 보면은 대개 이 북방계 언어 말하자면 트랜스 유라시안이라는 건 봄 유라시아 언어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알타이 언어인데 알타이 언어를 쓰는 어족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많이 98개 족인데 우리 민족 다 좋아하지만 이 중국은 이 티벳계다 티벳계. 중국 티벳계 남반계에 대한 이 홍산 문화를 구축했던 그 사람들의 언어는 티벳계 중국의 사람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데 또 언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홍산 문화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언어가 같은 이 북방계 동이제 그 언어, 그 알타이 언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고 그 언어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지.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건 옛날 중국 사람들 전부 남방계고 또 티벳 계열인데 그 언어 쓴 사람이 어떻게 이 문화가 중심되냐. 완전히 전 세계 과학적으로 아까 우리 오 박사의 예언대로 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야. 아무리 거짓말 하더라도 이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11월 11일 발표를 했어요. 또 이런 발표가 되니까 국학원에서 요거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영국에 있는 그 네이처지에 이 내용이 실렸는데 우리나라 그 국학원에 어떤 그 여자 교수가 또 강의를 해보면 유튜브에 떴더만 해서 내가 이거 한번 올려놨는데 그 같은 내용. 또 바로 아까 말한 이제 이 곽대선 수빙치의 제자. 이 친구가 말하면 요하강에서 말하면 그 용 조각을 한 어떤 그 용출 요하원. 어떤 용 모양의 한 종각이 뭐 이렇게 문양이라는 이런 것이 요하강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하 문명 맞으면 그걸 만든 것이 황제직이고 황제직이 요하 문명을 만들어 따라가지고 세계 5대 문명이 바로 중국 사람이 한 것이다 한마디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정 한국 사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건 그 내용 같은 내용.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고조선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좀 실질적인 얘기죠. 우리 고조선이 지금까지 전부 이것이 무슨 한사원 얘기로 인해서 한사원이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은 전부 한반도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북한의 고조선 연구원은 리지린 아주 전문 천재죠. 이 사람이 이게 고조선 연구를 통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연구했냐. 고사변, 중국의 고조선 전부 갖다가 비판했던 고일강 1920년대에서부터 그 60년대 초기의 사람인데
그 고사변의 대표로 하고 있는 사람 고을강 밑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1961년 북경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그 다음 해 1962년에 평양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 시민같겠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양반이 얘기 들으면 18년간 북경대학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생겼을 때 김정일 생겼을 때 그 농구 선수도 평양으로 끌고 가고 우리 학교에도 상고사도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슨 상당히 범죄고 그러는데 하도 본인한테 말끝마다 반말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반말하지 말라고 혼돈 내리십니다만 왜 이렇게 반말하는 난 미국 시민이래. 미국 시민이 어떻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미국의 하나의 CIA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CIA 요인에서 좋은 일 하면 하고 한국에서 좋은 일 하는 거지. 왜 한국의 선생님들 보고 툭 반말해? 나이는 물론 제가 보면 적어요. 나이 적어도 그렇지 어디 함부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이제 한국당에서 이렇게 하도 그러길래 이게 막걸리면서 얘기 주셨어요. 여기 동양사회다. 동양사회가 어떻게 여자분이 남자한테 반말하느냐. 나이가 맞다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오 박사는 그 현장을 한번 봤을 때 화를 내고 그런가 기억이 여기가 아니고 이 고조선 연구에서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딱 2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북한은 이른바 고대사 정립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남북한에 지금 2년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현대사는 걔네들은 이상하게 병식으로 갔더라도 고대사는 북한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우리나라 역사에 맞으면 조선사는 이건 반도사가 아니라 이건 대역사다. 조선사는 대역사다. 그 다음에 낭랑이 지금 평양인이 어떻죠? 낭랑은 이른바 요동입니다. 낭랑은 요동설이 맞다. 이렇게 핵심 그겁니다. 그 주장이 이제 한국에도 와가지고 한상원이 요동 요새에 있는 것이지 평양이 아니다, 대동강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친일상학 하는 이병도에 또 몇 가지 현재 대한민국의 국사 교수들이 전부 한상원 한반도에 있다고 이런 겁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이 양반이 윤내영 교수가 미국의 하와이 대학에서 뭘 가다가 이 집을 도서관에서 보게 된 거예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내영 교수가 당국대학교 이제 부총장까지 하셨는데 이 양반이 한국에서 이걸 발표를 하니까 여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말이지 이북 당신 어디서 이북의 그 책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CIA에다 정보 보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상을 몰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 뚝심 비켜가지고 상하원장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 양반들은 좀 같은 겁니다. 우리 역사는 대륙사지, 대륙사지 이게 한반도사, 반도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한상은 이른바 요하 이동에 있는 것이 대동강강 아니다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 교육부 원의 어떤 이 성선생님께서 이제 이 성삼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 식민상을 비판하는 책을 맡았어요. 교육부에서. 그러다 많이 잘해보니까 다 저쪽 신화라고 이런다 일본 애들이. 이게 어떻게 신화가 되시느냐? 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중국에 있을 때 관자에 보면 치색이 나와. 관자 치색이 있는데 그것도 조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게. 그럼 오래되니까 우리는 곧자 붙인 건데. 그러면 중국의 사서도 우리를 깔보시고 이런 애들도 벌써 조선이 존재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세종실록지에 지리지에도 보면은 분명히 고조선이 존재했던 걸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학자들에서도요, 실학자라에서도 보면, 한사군이, 요동에 있느냐, 대동강에 있느냐, 서로 논란이 있었지만, 고조선이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 양반이 다 밝혔어요. 그 다음에 명도전이 명나라 화폐라는데, 그렇지 않다. 명나라 잘못 연나라 화폐라는데, 그거 아니고,
명도전이라는 것이 거기에 그쯤 명자가 있어서 그 명도전이라는 거지 이게 중국의 화폐가 아니라 이 고조선의 화폐일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냐? 연나라는 100년밖에 있지 않았거든.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디 고조선이 많이 그 시기에 연나라 화폐가 이렇게 많으냐? 이건 오히려 고조선 화폐일 것이다. 그런 걸 아주 조목조목 하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우리 성삼자 선생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이제 이득을 묘사하고, 또 김병기 선생은 맞으면 고조선은 대국가다. 이 책을 써가지고, 이분들 앞에 얘기한 걸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분들도 앞에 있는 게 이미 다 알지만 신재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다 이미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 송호정이가 고조선 연구로 제1호 박사인데 참 중국에서는 고대사 속에 고조선인데 박사겠는 분. 아니 고조선을 연구했다는 사람이 고조선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은 좀 부인해. 그쪽 건데 그게 왜 한국의 그거냐? 애당초 고조선 한반도에 있는 걸 알고. 우리 고조선 대륙을 지배하는. 맞아, 이제 홍선문화가 이제 우리 맞으면 우리 당군조선 때 수도를 3번 옮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송화강 아사달 뭐 이랬던 데고. 야, 이렇게 이런 고인돌, 소위 지성묘라고 돌면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전 세계 우리가 60% 내지 70% 있다 그러잖아요. 한 6만 몇 개, 우리나라 한 3만 5천 개 있는데 이거는 강력한 하나의 군주가 나라의 운영하는 군주가 없으면 이런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보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고인돌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 그럼 이게 누가 만든 거야? 누구로 해서 한 거야? 도대체 눈동장 일부러 똥꼬지 뿌리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도 교수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리지린 씨가 우리 고조선의 서변 경계가 서쪽 경계가 서쪽에 나나까지 나나. 나나까 이거 나나야 나나.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이거 대능아. 이게 물론 이제 이거 요아 큰 이거 요하고 요게 이제 대능아. 그래서 고조선의 경계가 서쪽 경계가 나나까지 있다가 진리가 쳐들어왔을 때는 좀 밀려나가지고 대능아까지 왔지만 곧 1년에 다시 복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역 따지면 이게 특히 뭔가 비파양 동검이 나오고 고인돌 유적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야 이것이 이쪽에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병계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영역을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이게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인정을 안 해. 전부 요한에만 있었다는 거야. 요한은 비싼 특히 신석기 단계를 보면요. 이건 이제 신석기 영문산 나타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한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일본 열도로 가죠. 그러면 비싼 문턱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중원 쪽은 안 가요. 중국 쪽 없습니다. 이 홍산만화 쪽에 안 가고 일로 가 다. 유라시를 통해가지고 이게 저 핀란드까지 가. 비싼 문턱.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신석기 문화에서 조금 발달을 하면 청동에 내려오면 또 국가단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철기를 보면 히타이트에서 2440년 생겼는데, 곧 이제 도표로 남는 철기는 이렇게 와요, 철기는. 중원으로 옵니다. 이 위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기 문화 때부터 우리가 중국 쪽도 뒤늦게 떴지만 좀, 한두 전쟁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심해 밀리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토기가 더 한반도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국이 없어요. 여기 안 나와. 그러면 다음 여기 뭔가 나라가 있었길래 되지. 이런 속된 말 원신이 무슨 토기 만들고 이러다 뭐 딱 흩어집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고집을 부리는 거. 고집을 부려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기 문명인데요. 히타이트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 여기서 기원 2400년경에 설문명 제일 gem지 생긴다네. 이 철기가 이렇게 비고 이제 일파전이라. 근데 이 가는 방향을 보세요. 이게 맞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중국 정통통 일로 안 오거든요. 일로. 근데 철기 문화 할 때 이제 육내원 교수 책을 보다가 그럴 것이다 많이 했는데. 하여튼 어떤 면에 고조선 시대에
철기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청동기 문화는 제사 지내는 기구고 이른바 장신구였습니다. 지도자야. 근데 철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농기구를 쓰게 되거든요. 농기구를 쓰다 보니까 농기구만 있으면 뭐래요? 땅이 있어야 되죠. 토지가 모자라죠. 그래서 토지 때문에 자꾸 이제 남쪽으로 농사짓기 좋게끔 조금 남쪽으로 우리 동포를 내려오고 일부는 일본까지 가게 됐다. 이런 말을 하네요. 일본의 최초의 일본 사람들이 무슨 가야 사람 먼청하고 백제망하고 아니었다. 그러기도 했지만은 이미 고조선 단계 때 철구문이 기원전 8세기 때 들어오니까 고조선에 그때부터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대에 들어갔다. 그때 배 타고 갈 수 있는 거야. 예,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윤내한 교수 책을 쓰면서 보면서 그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여튼 철균농 맞으면 신석기문명 이렇게 가는데 철균명 이렇게 오면서 그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힘에 의해서 무력된 군사력에 의해서 중국인들에게 좀 밀리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자로족이요. 우리 마자 이렇게 발가락 통해서 쭉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자로가 이게 말갈이라는 말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야만일본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다 그 고조선의 다 그 후손들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이 말갈이도 올라가면 부역, 그다음에 고구려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런데, 한가리에서는 단군을 모셔요, 단군. 왜냐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동전에도 단군을 모신다는 거 이미, 김정인 박사를 통해서 많이 알렸으면은, 한가리에서 그랬다면 최근에 알았어요. 한가리는 단군을 모신 데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가리도.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당군조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원전 237년에 이제, 문화재되면서부터 흩어진 거 아닙니까? 쭉 흩어지면서, 이런 당군조선들이, 만약에, 켈트족 서구에 갔던 맞으면 게르만들이, 유럽을 찾아게 전에 왔던 켈트족이, 지금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라든가 영국 웨일즈에 있는 게 켈트족인데 이 켈트족이 바로 우리 당군조선 후손이다. 참 그런 거예요. 네. 놀란 건요. 서울대학교 그 동양사 교수가 쓴 요거 김호동 우리 고등학교 후배 되는 친구인데 치은식 교수죠.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아틀라스 중앙 유라시아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고조선을 어떻게 표시했나고 보니까 여기 흉노조가 막 하고 싸우면서 여기 흉노하고 한족이 있을 때 고조선을 딱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국사과만 병신짓을 하는 거지 이 동양사는 제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고조선을 동양사에서는 우리 고조선을 인정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사는 인정을 안 해요. 국산이 이 시대에 있다는 인정을 안 해요. 참 웃기는 거죠. 이거 이제. 근데 이것도 또 뭐냐면,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 당군 고조선 3세 때 만들어놓은 것이 그렇다면, 고조선 때 나온 톡이라든가 유물에, 그 문자에, 이런, 맞으면 가렌따 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나, 국민정을 만들었을 때 세종대왕은 여기 38장에서 28자를 따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거면 더 유력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이 글자가 고조선의 그 톱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 비판하는 놈들도 좀 더, 좀 똑바로 비판하자. 근데 이미 이게 너무 잘 알려는 얘기죠. 러시아의 유엔 푸틴이 말이지. 도대체 이거 한국 사람들은 왜 읽는 것도 없느냐 그런 사람 말이야. 난 당신들 도대체 납득이 못 가는 이 사람이 학교에서 그런 말 써요. 재미나요 이 사람은 한국말 유치한 한국말로. 문제는 2000년 이쿠주쿠 대학 고대사 세미나 할 때 전부 한국말로 말이죠. 이겁니다. 당신들은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 역사학자는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한단 말이야. 나 그 이유는 모르겠어.
당신들 한국은 도대체 알수없는 나라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교수들 현직 교수들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1호 고조선 박사 이게 고대사색의 고조선 얘기인데 당근조선은 신하다. 뭐라고 썼습니까 이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바보 같아야 이제 바보 같아야. 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 당근조선이 신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잘하겠네. 이 친구 이런 대학 저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노토되는가 그 밑에서. 아니 그렇게 우리 국사를 부인해야 뭐 속이 터지는 얘기야. 도대체 유치해서 얘기를 못 들어서 내가 참 국가를 안 난 게 당이지. 예. 이것은 말이죠 다 신받지. 이미 미국의 수송비행장 그냥 딱 끼우니까 이게 뭐야 비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가 시안이니까 여기 진시황 무덤인가 하고 발굴했대요. 발굴해서 연대특 경우 이거 뭐 진시황은 그때 기원전 200몇 년 됐는데 이거는 수천 년 되니까 놀라가지고 묻어버렸어요. 발굴작을 못한 걸. 이 소식을 듣고 독일의 그 아우스 돌프라는 그 고고학자가 사진기자를 가져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그 이제 공산당에 이게 뺏어가는데 이미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알려지고 이게 이런 것이 다 고조선 시대에 돼 있으면은 이 고조선은 나라가 있으니까 이런 적성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현직 교수들이 안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부인해? 이걸 중국 이걸 한나라 걸 한나라 거 대수가 없거든요. 연대 측정 있잖아요. 연대 측정이 보면 안 되는. 이 정신 빠진 사람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런 태국문이 나왔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본 겁니다. 이런 그 병사들의 방패에도 이렇게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하게 이런 태국 문화에다 빵꾸 들어오는 이거는 중국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걔네들도 복귀가 이런 태국을 설명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복귀가 우리가 동물적으로 여기서는 중국의 선조가 되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 케트족의 무사들 보면은 요 둥근 모습이 삼각형처럼 삼각형으로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케트족이 갖고 있는 방패에도 태국 문양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양이 있다는 건 이게 과연 누가 만든 거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존재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인정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방으로 올라가면 우리 아까 말하자면 이 발카노에 사는 브리아트족, 그 다음에 또 좀 더 올라가면요 사하공화국에서 북해의 섬인데 야시비리 노바 야시비리 섬의 야쿠트족, 이 사람들은 발카노 브리아트 이제 서로 싸워서 쫓겨가지고 글로 갔다는 얘기. 그거 보세요. 전부 동양인이고 우리 한민족의 후손들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비슷해도 지금 이제 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멕시코의 아즈텍 그런 유물에 여기 태국 문양이 있어. 어떻게 그 태국 문양이 거기까지 갑니까? 그다음에 요즘 또 호주에서 암각학 학생에게 무슨 선생님 뭘 좀 바닷가 돌멩이 좀 그래서 주소라 그러는데 이 녀석이 자기 아는데 어디 가서 하니까 그 암각학 이상한 나이트 무늬가 있어. 거기 나이트 무늬 보면 이런 요즘 누가 색깔을 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태국 문양이 있다. 이 유튜브에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있구나. 이 최근에 제가 받았습니다. 저한테 막 보내주세요. 고맙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한국의 지도가 세계 아틀라스, 역사 아틀라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그 다음에 아이브리그에서 이제 고대사 할 때는 한국 속에요. 흉노 제국이 있음에도 더불어 거기에 그 앞에 이런 한국인의 선조들의 큰 유라시아, 연방체 큰 나라였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놈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웃기는 거죠, 전부. 다 북사된 거예요. 서양에서부터 북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가짜로 전부 이게 다 동족의 전수인데 황제를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이제 염제 신동원 있고 우리 지들과 싸웠다고 하는 탕내에서 10년간 73번 싸워가지고 73번 다 샀는데 그런 치우 악마 같은 귀신같이 도깨비같이 얘기하는 치우 자들 조상이 딱
탕록의 삼도당에 모셔놨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그 장점은 동화력. 이 한국 사람들은 참 그 흑백들과 굉장한 것 같아요. 조금 타면 딱 안방 이러는데 그런 점에서는 중국 애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게 아니다. 그걸 동화 사상을 동화하시는 걸 포용력으로 해야 될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뒤에 나쁜 게 썩어 올라오고 그러는 거지만 그 동화하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중국인들은. 그 동화하는 힘 때문에 지금 이민족에게 지배도 받고 그러지만 자기들이 살아서 큰 힘이 바라잖아요. 그러나 이제 공산당 체제에서는 아주 못된 짓을 하죠. 그딱 압축시켜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예, 이거 만든 거.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할 때 오박사 못 왔었지, 여기. 이 서기수 박사 올 때. 예, 이 양반도 이제 정리, 글자 보이죠? 참, 이 공산주의자 준내가, 공산주의자의 자면 준내가 고구려 발해가 조선의 역사다고 한 말을 소개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우리가 싫어하는 건 모태 동문도, 이 요동은 원래 조선민족이 거니까 김일성이 보고, 야, 니네가 갈래.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6.25 끝나고, 딱 하도 황지덕지에서, 그건, 형님 그 거기까지는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반려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믿거나 말거나 얘기지만 내가 시험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일성도 동방은 조선의 땅이니까 북한이 관리하라고 얘기했는데 김일성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거 너무 다들 알는 거지. 워싱턴 스미소니아 가면 이 저구통 뭐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조상들 그대로요. 우리 조상들 그대로. 우리 조상들이 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또 많은 게 좀 다 뺐습니다. 애기 엉고 나는 거, 상투 뜨는 거, 여자 애기 젖준 모습, 그건 뭐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건 이제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 하는 늙은 봉우리라는 뜻인데 이런 것도 이른바 그 동양인의 우리 선조들의 그런 암석 가지고 뭘 만드는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죠, 다. 지금 이 옆에 우리가 한국에 이제 비행장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페루에. 그 다음에 그 백제 담로도 22개가 전부, 동남아, 중국까지 있었고, 미얀마, 뭐 대만, 여기 다 태국, 전부 옛날엔 담로 20개가 나와서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라도 중도 옹도로 있는 고구마는 아니다, 이게. 지금, 상투성에서 좀 그런 전패를 당한 거 있지만 이 백제가 그렇게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 그 전화해 놓은 사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백제 가족이다. 대단한 게 영토가 이렇게 컸다는 거지. 여기만 있는 것이 이게 다 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실제 이건 이제 방크가 고발한 거예요. 뭐냐면 고구려 땅과 한나라가 이게 다 이렇게 땅에다 있는 게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브리타니카에 있고요. 이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또 뭐냐면 위키피디아의 그 컴퓨터 그 백과사전 안에 거기에도 이렇게 좀 여기까지 뭐 한나라 땅으로 만들어 놓고 또 타임즈 맵 사이드에 보면 고구려 땅이 여기까지 왔다는. 이 전부 이렇게 엉터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엉터리로 인터넷 맵이 있더라도 현재 미국 아이들이라든가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대로 한국 상고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 방관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화사 통신의 사장이었는데 한동안 막 한국하고 한중 친선연대장 한 사람이 주무주라는 사람인데 최고인민회에서 바라는 거야. 뭐냐면 홍산 문명은 한국의 것이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임이 되며 사실 그래요.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란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중원을 비롯한 중원이 그 전부 고도된 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양심적으로 했다 이게 신화사 통신 사장님은. 죽을래도 그렇게 얘기해요. 더 설명, 다 들으셨으니까 설명 안 했습니다. 다 맞으면 만리장성 넘어간 전부 이 한국 선조들이 한 것이다. 동시에 것이다. 맞으면 아까 얘기하는
그 북한의 그 학자 리진이가 배웠던 그 선생이 이런 그 고일가인데 만약에 그 의과학파 병과학파 아니고 의과학파지 의과학파 뭐 고도를 의심하는 그 학파의 고도인데 이 양반이 이 책에서 고사변이라는 책을 써서 의과학파의 고사변 책에서 이랬어요. 중국의 고대사는 누충적으로 조성된 가짜다. 예, 자꾸 후대로 갈수록 살아붙어서 자꾸 살찐다 이게. 사망오제 이것도 전부 완전히 가짜다 이게. 지금 막 진짜처럼 만들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막 비판하고. 또 재밌는 건 원숭비라는 학원 선생님은 뭐냐면 5%만 사실이고 95%는 전부 가짜다. 2010년 학원에서요. 지금 아마 이 사람은 그 뭐가지고 못 견뎌날게 시진핑, 응? 아시죠? 시진핑이 집권하기 직전이니까 이런 소리를 했죠. 학원에 가서 95% 중국 역사는 가짜다. 중국에도 이런 양심,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이걸 얘기하려는 거야. 근데 이걸 얘기하려는데 이걸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아까 말로 엉그러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중국은 안 고치면요. 역사 인식이 제대로 안 고치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아주 못되지. 네, 조원영 교수님의 그 절절한 애국심이 먼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그렇게 또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그 평생 그 교육 현장을 뭐 제가 그 전에서부터 항상 말씀 듣고 평소에 존경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귀한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 민족의 그 고대사가 그대로 인류 역사의 근원으로 그대로 밝혀진 것이 뭐 어떤 누구한테 들었던 것보다도 감동이 되고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조선의 그 역사, 그 대륙 역사라는 거, 그것은 사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딸도 그 역사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그런 자료들을 이제 학생들에게도 좀 알리고 그런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여간 귀한 말씀 두루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한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